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 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수, 양대지수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양대지수 모두 강보합권입니다. 코스피가 0.2%의 상승을, 코스닥이 0.26%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최원주 전문가의 공략주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금호석유입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화학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계속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와봤고요. 지금 현재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재무구조와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석유화학 업체 대비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원재료가, 즉 유가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가 돌아왔네요. 합성수지, 합성고무, 건자재 등등을 만드는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금호석유 어제 장대 양봉 뽑아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아직은 이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지만 이 섹터 내에서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를 종목으로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원재료 가격 하락 수혜 전망합니다. 시초가 이하의 매수가,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8,500원 선 제시합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동시호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네. 요즘 전기차들 다 빠졌다가 테슬라도 바닥 잡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재 쪽도 좀 바닥 좀 잡을 것 같고. 4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하회 전망인데, 이번에 시장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도, 이제 가전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IT 기기 쪽으로는 배터리가, 좀 적자는 아니고, 좀 이제 감익이지만 분기 대비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향으로는 매출이 분기 대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6% 성장을 하고요. SK온하고 삼성 SDI 향으로 하이니켈 양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고 그냥 투자해도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도 매출 7조 8천억, 49% 늘 걸로, 또 이제 영업이익 6,250억, 50% 늘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서, 지금 전 저점, 9월달에 저점을 안 깨고, 뭔가 좀 반등이 나오려는 기미가 있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나온 박스권 상단 11만 5천 원 잡고요. 손절가는 9월달에 저점 부근입니다. 8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최근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이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괜히 가격을 내리는 건 아니다. 치킨 게임을 좀 시작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테슬라의 재무구조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좀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기업 전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4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성장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 영업이익 50%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선을 제시합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신기수 전문가가 조금 전에 체크포인트로 짚어주셨던 원전 쪽인데요. 원전 가운데서 한신기계가 13% 넘는 강세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BHI, 한전산업 모두 일제히 3%에서 8%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 원전주의 장 초반 강세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도 리오프닝 주네요. 아시아나항공, 한국콜마 2% 넘는 상승 호가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포드와 LG에너지솔루션이 튀르키예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10일 화요일장 오프닝벨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은 12월 CPI 발표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흘러나왔습니다.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는 못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성장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성장주들이 5%에서 6%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12월 CPI 전망 6.6%, 이 가운데 간밤 나온 뉴욕 연은의 인플레이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5%로 전달보다 둔화됐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온다면 2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으로 긴축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간밤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5%를 웃도는 금리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것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또 내놓았습니다. 5%의 금리에서 물가가 5% 이하로 잡히게 되면 긴축과 물가 이 두 가지 부담 요소가 모두 진정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2025년 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가운데서 또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또 긍정력이 좀 나오면서 최근 이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좀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물가와 긴축을 이겨내는 경기 사이클의 바닥 확인, 연착륙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주식시장은 그 사이에서 우려와 기대를 반복해 나가면서 확인해 나갈 겁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지수 오늘장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소폭의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03%가 오른 2350점, 2351.03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소폭에 그치고 있는데요. 시초가보다 약간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도 있고요. 0.11%의 하락으로 700.43포인트 선, 700선을 유지하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5거래일 연속의 상승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힘이 되고 있는데요.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6억 원, 기관 쪽에서 45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의 매수는 벌써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째 순매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거래일째 매도를 하면서 91억 원어치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비금속 광물을 매수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사지만 기관이 소폭 팝니다. 동반해서 매수하는 쪽은 비금속 광물과 화학, 운송장비 잡히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성장주가 좋았었는데 우리 장의 이 플랫폼주들은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됐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동반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5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76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코스닥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250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 개인 쪽에서 사주고 있는데요. 환율시장도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4원 50전이 하락하면서 1239원 선에서 개장한 이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양대지수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가운데 프로그램 쪽의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프로그램 쪽에서 104억 원어치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61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장 현재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을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상승 쪽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화학업종이 1.14%, 1.09% 오름세를 띠면서 현재 화학 섹터가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이수화학과 백광산업, LG화학 등 2%에서 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1.13%, 화학을 앞지르고 있네요. 다시 비금속 광물과 화학업종, 건설, 그리고 기계 철강 업종까지 상승을 기록합니다. 건설, 화학, 비금속 광물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하고 있는
있는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을 합니다. 0.63%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비스 업종 가운데서 네이버가 2%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GKL과 카카오, NHN 일제히 1% 내외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의료정밀과 통신, 증권업종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형주의 동향 살펴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혼조 양상인데요. 이 가운데서 상승하고 있는 쪽은 배터리 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나란히 1%에서 2%의 상승을 기록하고요. 또 원전주 가운데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1.5%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6,500원 선입니다. 삼성 SDI도 1.33%의 상승 탄력 가져가며 60만 8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요. 이 밖에도 HMM과 고려아연 같은 이런 비철금속이나 해운 쪽의 움직임도 상승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LG생활건강 일제히 상승세를 소폭이나마 이어가면서 중국 리오프닝주들 그리고 배터리주들의 상승세 오늘장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플랫폼과 IT, 금융주 동반해서 하락합니다. 네이버가 2%로 가장 크게 빠지면서 19만 2,500원 선이고요. 카카오와 신한지주,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LG전자, KB금융까지 나란히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동향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락 가운데서 오늘 바이오주, 게임주의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와 케어젠, 휴젤 2% 넘는 하락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KMW 고영 같은 5G 관련주와 IT주도 나란히 2% 내외의 약세 띄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쪽의 움직임 양호하게 전개되는데요. LNF가 2%, 첨보 1.7%의 상승률, 에코프로비엠과 PNT, 에코프로까지 1% 가까운 오름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양대 시장에서 움직임 괜찮고요. 오늘 이렇게 대형주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가운데서 최원주 전문가님이 대형주의 특징을 좀 잡아주시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는 오늘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매물 나오고 차익 매물, 경계성 매물 나오고 있고요. 대신 뭐 시장을 지탱하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와 이제 튀르키예 쪽에 이제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소식에 2차 전지주의 전체 좀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BMW와 추가적으로 증설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경 배터리 쪽으로 그쪽에 강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여전히 뭐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원전이나 2차 전지 호재성 있는 종목들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어떻게 거치고 나갈지는 좀 더 지켜보자. 섣부른 매매보다는 한 오전장은 좀 지켜보고 오후장에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시대, 고금리 시대에 현금 여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SK온에서 튀르키예 신공장 계획을 지연하자마자 포드 쪽에서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는데요. SK온과 무산이 되자마자 LG에너지솔루션과 또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잡고 있는 포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뭐 배터리주 전반적으로 괜찮지만요. SK 쪽에서는 SK 지주사가 또 0.8% 정도의 하락을 띄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형주 동향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예, 뭐 오늘 뭐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이 뭐 코스피를 좀 지탱을 좀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매물대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쉴 건데 깊은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배터리 관련주들 뭐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는 그다지 뭐 이제 강한 시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뭐 대형주 쪽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시세가 오늘 좋은 부분들 여러분 뭐 한신기계가 지금 12%, 어제 시간에서도 좋았고 오르비텍이 지금 8%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2차전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관계 있는 종목들 이 이제 좀 더 많은 장비주들 나인테크라든가 나라 M&D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뭐 10% 이상씩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전기차 쪽하고 원전 쪽 이런 쪽들의 시세를 오늘 좀 이끄는 그쪽 빼고는 별로 이렇게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배터리주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문의 흑자 전환이 지연된다는 전망들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주가 15만 2,500원 선에서 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또 LG 쪽 계열의 그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강세입니다. 나인테크가 현재 10% 넘게까지 오르다가 16%까지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1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소식과 함께 늘 움직이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장비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도 오늘 장 초반에 좀 튀었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대형주 배터리주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됩니다. 배터리 관련주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좀 바닥을 확인했을까? 또 이 바닥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테슬라에 달려 있겠죠? 최원주 전문가님?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여전히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뭐 개별적인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주 전체 반등을 이끌면서 여전히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1월 27일 우리 사주가 이제 풀리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 마지막으로 이제 풀리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봐야 된다. 계속 주가 상승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닥 확인 과정 뭐 한두 차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안 넣습니다. 지금 굳이 올라가는데 뭐 여기서 또 다이렉트 V자 반등 나오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테슬라 기준으로도 지금 101달러를 지금 저점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뭐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 미국 증시 굳이 예측을 하자면은 테슬라 지금 2월 초에 지금 실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을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 전까지는 오히려 상승했다가 실제로 실적이 안 좋은 곳 나오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한적인 박스권 내 등락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굳이 LG 에너지솔루션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수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거래일째 상승인데요. 3거래일 전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뭐 이 정도면은 단기 V자 반등을 보여줬고요. 일단 이 선에서는 관심을 좀 낮추고 좀 더 가격 매력이 들어올 때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입니다. 여타 배터리주들은 어떨까요? 이제 좀 관심 있게 매수 관점에서 좀 낙폭과대한 것들 들어가봐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저는 뭐 소재주 그러니까 뭐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것들도 그냥 시장이 상승하면은 소폭 같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과연 예전처럼 다시 영화를 회복하려면은 결국엔 하방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굳이 이쪽에서 접근을 하자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실적 전망이 가장 양호한 삼성 SDI는 현가격대에서 그냥 박스권 매매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상반기는 일단 배터리 업황에 대한 여러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최현주 전문가 전망하고 있고요. 원전 가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뭐 개장 이후에 원전주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원전 쪽에 오늘 시세가 제일 좋은 쪽이 이제 한신기계 쪽인데 한신기계가 121선 돌파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매물을 좀 막고 있죠. 저는 이제 원전주들이 오늘은 시세가 고점 돌파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좀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음봉으로 마감된 이후에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이 좀 이후에는 다시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 가지신 분들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오를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좀 잠잠할 때 비중을 좀 늘리고 하는 이런 식의 매매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전 쪽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중요한데 이쪽은 뭐 어쨌든 하나의 이제 테마주로 봐야 되니까 뉴스가 계속 대기 중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이제 뉴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소강 상태일 때 모아가고 오늘처럼 뉴스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러면서 계속 어느 정도의 비중은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장에서 금리 인상의 어떤 피해 주식들, 성장주의 주가 회복세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장 플랫폼주는 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건설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금호건설이 7%, 히림이 6.7%, KD 삼부토건, 한미글로벌 등이 2%에서 4%까지 상승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금호건설 재건축 사업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1,840억 원 규모고요. 경북 구미 쪽에 재건축 수주라고 합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크진 않습니다. 9%인데요. 최근에 이런 수주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주가 반응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정부의 어떤 그런 부동산 규제 완화 덕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중소형 건설사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PF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정부 쪽에서는 조금 완화시켜 주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 금호건설, 동부건설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건축 수준 1,몇백억은 금호건설 매출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스팟성 뉴스로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정책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건설주를 사야 된다고 하면은 역시 대형 건설사가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소형 건설사들은 PF 그런 리스크에 대한 위험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차라리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모두 한 1% 후반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책 모멘텀 작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도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기대는 갖지 말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면은 역시 업황을 또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상승하려면 업황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역시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건설 쪽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짚어드리기도 했었죠. 4분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최근에 중도금 규제를 왜 완화하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둔촌주공의 계약의 마감이 17일인데요. 이때 계약률이 77%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설사들이 대출한 PF 대출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고요. 계약률이 70%를 밑돌게 되면 PF 시장에 자금 경색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선제적으로 정부 쪽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오늘 로봇주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가 2대 주주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휴림 로봇이 강세거든요. 11%, 요진 로봇도 7%, 그리고 소니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22% 강세인데 사실 이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지뢰 제거 관련주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최대 지뢰 지대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장까지 좀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거는 어제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지뢰 관련주들은 어제 이제 움직여서 DR텍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윗꼬리 달고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그쪽보다는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거든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대장주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이 한 번씩 대장주 단일가 매매 풀릴 때까지 시세를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SPG라든가 휴림 로봇, 유진 로봇 같은 것들이 시세를 주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내일까지 단일가 매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모레 이제 풀릴 것 같은데 대장주가 귀환을 하게 되면 이런 부대장급들은 매물 다시 다 토해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묶여있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로 매기 확산이 지금 되고 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돌아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기가 좀 빠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D스테크가 이틀 연속의 상한가를 시도하다가 현재는 탄력이 둔화돼서 22% 강세인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메디프론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바이오주도 좀 동향을 살펴봐야죠. 메디프로는 바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재 20%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장중에 24% 넘는 25% 가까운 급등까지 나오다가 탄력이 약간 둔화되긴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가속 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임상이 마무리되고 승인을 완전히 받기 전에 실전에 먼저 투입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속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 신약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의 강세가 어제 오늘 이어집니다. 이 알츠하이머 모멘텀 이슈 계속 끌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3일째 강세인데 뭐 적당한 선에서 저는 이익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뭐 이런 개별적인 뉴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렸는데 예. 모멘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끝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호재성 거리가 이제 또 없어진다. 제약바이오주들은 당분간은 이제 그렇다고 보면 또 수면 아래로 좀 암흑해가 있지만은 시간이 올라가려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감기약 관련 뭐 그런 것도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잠잠해지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 역시 반도체 이런 쪽에 다른,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쪽에 지금 순환매도 돌아가고 있고, 뭐 건설주 쪽에 순환매도 돌아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기다렸다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중국 관련주 이런 쪽에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더 나아 보이고, 지금 바이오 섹터는 당분간 조금 좀 거리를 두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정말 다들 굉장히 지금 거래가 활발하고 시세가 좋네요. SPG가 6%까지 강세를 또 띱니다. 자, 눈에 띄는 또 종목군들이 있으실지 신기수 전문가님은 한번 지금 보고 계시는 쪽 어느 쪽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뭐 네. 로봇, 원전,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 봤으면 거의 다 본 것 같고, 조선 쪽에 예. 지금 피팅 업체들이 좀 올라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뭐 본행 쪽도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이런 쪽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조선 쪽도 거의 뭐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쪽도 이제 매가 좀 돌아오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현대입보조선 지금 쭉 한번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은 이제 또 한번 좀 매수가 좀 들어올 때가 됐고, 어쨌든 조선주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바닥잡이에 좀 나서지 않을까 보고 있고, 조선주 기자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사 쪽에 지금 수주받아 놓은 거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올해 실적 상승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자재 쪽들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 지금이 거의 바닥권인 거는 같습니다. 예, 오늘 웹툰주 가운데서 미스터블루가 7%까지 급락하면서 21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개장 상황 움직임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환율시장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소폭의 하락 띄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20원 이상 급락했고요. 따라서 오늘은 속도 조절형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은 1240원 초반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124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50전 하락한 1239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긴축 우려 완화 긴축 우려가 완화됐고요. 또 위안화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1230원대의 진입을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밤에는 미국의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지표가 달러 약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걸로 나타나면서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03.20까지 거래가 됐고, 현재는 102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1결물이 1238원 50전에 추동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10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43원 50전보다는 약 3원 9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미국의 긴축 우려 완화에 글로벌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6.76위안대까지 밀리면서 역시 환율의 하락에 일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환율의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입니다. 어제까지 6거래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환율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은 어제 25원 이상 급락하면서 1240원 초반선으로 진입했고요. 현재도 역시 1240원대 초반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1230원대 하향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 매수 및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에 1240원 선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우세한 시장의 변수들인데요. 오늘 예상 레인지 제시해 주시죠. 네, 1240원 선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40원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 및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7원에서 1247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난해 9월과 11월에 고점을 치고 나서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가 12월에 104달러 선을 유지했었는데요. 이 선을 하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의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하단이 뚫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위안화 강세,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반영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어제장에 돋보였는데요. 오늘도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점 수요가 있기 때문에 1240원 선에 대한 지지력 공방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예상 범위는 1237원에서 1247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전략이라기보다는 아까 계속적으로 오전장에 어떻게 매물 소화 과정 거치는지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뭐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지수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지수대에서는 뭐 개별적인 종목을 호재성 종목이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좀 못 갔는데 길목 지키기 전략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매수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은 뭐 아니면은 굳이 지금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관망해보고 오후장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고 오후장의 방향성이 내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오전장은 관망입니다 일단은. 예, 철저히 추경 매수보다는 길목 지키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리오프닝 주들은 뭐 조정이 크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던 웹툰주에 오늘 낙폭이 꽤 나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웹툰주 조정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웹툰주는 이제는 좀 고점 찍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웹툰주의 대장주인 미스터 블루가 지금 다시 또 저점을 좀 깨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당분간 좀 주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뭐 보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뭐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요즘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잡기는 뭐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고 반도체 또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며칠 좀 조정을 좀 기다리고 삼성전자가 기간 조정 형태를 이번 주는 좀 기간 조정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쭉 가기보다는. 그래서 좀 그런 기다리고 중국 소비주들 좀 빠지기 좀 기다리고 전기차 쪽에는 소재주들이 요즘에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좀 접근 가능한 종목들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싸게 살려고 노력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더 간다 이래가지고 막 따라잡기는 좀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온 장세니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낙폭과대의 성장주로 배터리주는 이제 매력이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난주에 좀 사실 배터리만 아쉬웠어요. 다른 대형주들보다 그렇죠? 예, 이제 배터리 종목들은 지금 저는 이제 올해 실적이 성장할 대형 섹터로 본다면 저는 뭐 배터리를 꼽기 때문에 배터리 종목들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 나오면은 또 이제 멀티플 얘기 나오면서 또 매도가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시장과 함께 또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시장에 또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본다면은 배터리 종목들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관점에서 두 분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같이 해주시는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에 있어서 낙폭과 대 길목 지키기 전략 유효하게 두 분 모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 리오프닝, 또 원전, 로봇 등 이런 매력적인 섹터들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또 제시를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전략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일단 시장 좀 과열 단기적으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망의 의견을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